はい、トラストバンク代表の河村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대표 가무라 겐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私の方からですね、こちらの内容について進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まずですね、日本で一番最初にふるさと納税のポータルサイトを立ち上げましたふるさとチョイス 저희 후르사토 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簡単にですね、ご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트러스트뱅크의 비전입니다.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이 지금의 상태, 지금의 지방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역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순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고향세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밖에서 들어오는 돈, 이를 후르사토 초이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기 위해서 지역 화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 유출되는 것, 일본에서는 에너지가 그런 건데요. 10% 이상, 10% 이상의 에너지 비용이 지역 외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상당히 공무원들이 바쁘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많은 공무원들이 바쁜 일정들을 해소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 개선을 좀 돕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퍼블릭 테크라고 해서 퍼블릭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어인데요. 이렇게 업무 개선, 효율화를 위한 사업까지 총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향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후르사토 초이스, 고향세 관련 사이트가 3가지 있습니다. 총 3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후르사토 초이스라는 답례품을 선택을 해서 기부를 하는 그러한 포털이고요. 현재로서는 1788개의 일본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즉 90% 이상의 지자체가 저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답례품의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66만 개의 답례품이 있습니다. 46만 개의 답례품이 있습니다. 업계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버넌트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기부의 사용처를 보고 이 사용처와 그 사용처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고 이에 공감을 사서 그럼 우리 그런 프로젝트에 돈을 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유도해서 그런 마음을 사서 기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오렌지 색깔입니다. 재해 지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해 지원 관련돼서는 많은 젊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향세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재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세라는 제도가 나오고 난 뒤 3가지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일본 최초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런 그림일 텐데요. 100%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성에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 일본의 경우에는 고향세에는 총무성이 참여해도 괜찮다라는 인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은 지자체만 이 고향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100%가 저희 사이트에 있는 100%의 지자체는 다 인증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90%는 저희 지자체의 90% 이상과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3개월, 2022년 7월 기준으로 42만 점이 저희가 게재하고 있는 답례품 수였는데요. 지금 3개월 만에 46만 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조사를 한 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향세 가 보급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이입니다. 최초 6년 정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100억 엔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12년도에 후르사토 초이스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거버넌트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재해 지원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이때 기부금이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스가 전 총리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5년도에 기부가 는 것은 세금 공제액을 상한을 더 높였습니다. 10%에서 20%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확정 신고만으로 기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일정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그리고 일정 서류를 제출만 하면 그런 신고 절차가 간단하게 되는 그런 간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고향세 포털 사이트가 보급이 되면서 점점 더 기부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후르사토 초이스를 시작했던 그 민간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후르사토 초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르사토 초이스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각자 예를 들어 IT 회사 등에 따로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 IT 회사와 함께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떨까요? 기부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찾아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전용 사이트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모여있는, 따로따로 운영하는 페이지가 하나하나 다 분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가 온라인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기부금 추이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후르사토 초이스가 2012년도에 이렇게 분산된 정보를 다 모아서, 그리고 결제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아주 알기 쉽고 보기 편한 시스템을, 그리고 결제하기도 쉬운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 플랫폼에서, 즉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특히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지가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납세품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런 홍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또 각 지역의 활동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더 확대되게 되었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이제 저희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근데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가능한 환경이 없었던 것을 이제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기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알기 편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기부 확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こんな状態ですね。で、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플랫폼,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로 별도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꼭 어떻게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직원들, 공무원들, 지역의 매력을 발신하고자 하는 그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준비를 해간다면 1월 1일부터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을 잘 제공하면은 다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후리사토 초이스가 2012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정말 매일매일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기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이 업자 여러분들이나 혹은 의원 여러분들이라든지 내지는 정무를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분들 상당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고 개선하는 데에 시간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매일 항상 상향을 시키려고 노력하실 텐데 공무원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진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또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여러 지역 주민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거 계속해서 잘 뒷받침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저희 후르사토 초이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제도를 가동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바로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바로 고향세에 관여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이라든지 내지는 그 너머에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생산자, 이런 분들에게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내지는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년 세미나를 하는 거죠. 스터디를 하거나. 세미나에서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담당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담당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계속 전수를 해가는 겁니다. 이 후르사토 초이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 비법을 전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5월경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 10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경에는 연말을 앞두고 점점 더 직원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향세에 관련된 업무 구체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서로 선배들에게 공유를 받고 그곳에서 각각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대체 어디까지 업무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그저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적 정,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를 돕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참 열심히 임해주시는 직원분들 상당히 고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독합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참여했던 행사에서도 느꼈지만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더 늘어난다라고 해서 다들 싫어하시죠.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웃으시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말한 게 진짜라는 거죠. 다들 너무 바쁘고 일이 더 생기는 게 싫으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독함을 느끼지 않고 좀 함께 동기를 서로 부여받으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럼 이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을 모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저희 후르사토 초이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례품을 가장 많이 게시를 하는 이 사이트에서 저희 후르사토 초이스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서로 하는 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후르사토 초이스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이후로 다른 사이트들도 뒤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3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늘어남으로써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여러 기부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이 기부세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포털 사이트가 다양하면 그만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출이 많아지니 이 기부제 자체가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은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기부를 받고 답례품을 보낸 이후 그리고 그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 업무의 플로우입니다. 포털 사이트라든지 내지는 하나하나 일을 따로따로 맡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이 모든 업무를 전담을 하는 예를 들어 정부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청,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분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전부 어디 위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일단 이러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업무를 누가 하나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사업자, 생산자와의 소통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고 어떻게든 그 지역의 활성화라는 걸 이루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업자, 생산자이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잘 제도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제도가 시작된다고 해서 각각 좀 의지가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상당히 기부가 확산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확산의 요인이. 크게 제가 5개를 제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답례품의 존재입니다. 제도가 시작됐을 때 답례품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를 받았으니까 고마우니까 편지를 보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던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선물보다는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거를 같이 살짝 들여보는 건 어떨까라고 처음에 어떠한 지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답례품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기부자에게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답례품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답례품이 좋은 곳, 어느 곳이 더 좋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현재 경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폐해도 있지만 상당히 고향 납세 자체를 확산하게 시켜준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사가현에 대한 사례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런 CSO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시킴으로써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가 있고 사가현에서는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접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사례가 모이면서 큰 힘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체의 보도 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와 같은 포털 사이트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 이런 포털 사이트가 많이 생기면서 연계라는 것을 만들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기부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고향세라는 제도 안에 잘 녹여서 고향세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을 덕분에 고향세가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세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입니다. 고향세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그 시초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에 좀 써놨는데요. 처음에 고향세라는 건 재해 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부를 하거나 내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도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 기부를 하고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 민간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민간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민간 플랫폼과 그리고 함께 고향세에 참여해 주려고 해주는 여러분들 함께 노력을 해서 고향세를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판 고향세랑 기부제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지역 자체가 활성화가 꼭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저는 진심으로 바라며 제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